2025년 6월 중동 하늘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드론이 떼지어 날아들고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들이 도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재웠던 분노와 두려움이 결국 폭발한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실제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수백 기의 자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에 날렸고, 이스라엘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질서가 바뀌는 전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 하루, 한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건 무려 40년을 넘긴 증오의 역사입니다. 1980년대 이란 혁명과 적대의 시작.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란은 강경한 시아파 신정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이슬람 정권은 이스라엘을 중동의 암이라 불렀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죠. 2000년대 핵개발로 갈등 격화. 이란이 핵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존립 위협으로 간주했고,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국은 이란 핵과학자들을 암살하거나 핵시설에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싣는 등 비공식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그림자 전쟁의 극단화.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에게 드론 기술과 미사일을 공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시리아 영공에서 수백 번의 공습을 감행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군대 간 충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드디어 터진 진짜 전쟁. 하지만 2025년 게임이 바뀝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내 주요 인물 암살 시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보복하며 드디어 양국 간 직접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대리전을 넘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실제 무력전쟁으로 확장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첫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밤, 이란은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중엔 수백 기의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았고, 뒤이어 하늘을 가르는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먼저 등장한 건 이란의 대표적인 무기, 바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가격이 싸고 제작도 쉬우며 때 공격으로 방어망을 뚫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 기당 20kg 이상의 폭약을 싣고 목표에 닿으면 그대로 자폭합니다. 이란은 무려 200기 이상을 동시에 발사, 이스라엘 방공망을 지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드론이 날아든 지 몇 시간 뒤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이란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파타1은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며, 케이바르셰칸은 고체 연료 사용하여 이동식 발사가 가능합니다. 파타1은 최대 15마하 속도로 날아들어 방공 시스템이 반응하기도 전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케이바르셰칸은 정확도 높은 정밀 타격 미사일로 텔아비브 남부와 네게브 핵시설 근처를 직접 노렸습니다. 또한 일부 미사일에는 집속탄 탄두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터지며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흩뿌립니다. 이는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란은 실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 전쟁을 전면전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란의 전략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을 압도, 주요 기지도시 핵시설에 직접 타격, 군사적뿐 아니라 심리적 타격도 노림. 이란은 우리가 진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겁니다. 이란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즉각 대응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정밀하고 치밀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F-15I 레안 장거리 공대지 폭격기, F-35I 에이르 스텔스 전투기, 세계 최첨단 무기. 이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넘나들며 핵시설, 미사일 기지, 방공 레이더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핵 관련 지역에 직접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타격에는 특별한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BL-609 두꺼운 지하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 폭탄, GBU-17 MOP 무려 13톤, 지하 핵시설 파괴 전용.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조하에 이 폭탄을 나탄즈 핵시설 지하 벙커에 투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희 핵개발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자국 방공망을 최대치로 가동했습니다. 아이런 돔 단거리 미사일 드론 요격, 네이베 슬랭 다윗의 물매 중장거리 미사일 대응,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 가운데 약 90% 이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이란 내부 미사일 기지를 소형 드론으로 폭파시키는 비밀 작전도 벌였습니다. 확인된 영상에는 이란 북부의 방공시설에 드론이 침투해 자폭하는 장면이 담겨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이스라엘의 반격 전략은 세 가지. 군사력의 우위를 명확히 보여주고 핵개발을 직접 겨냥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주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과 레이저 요격 체계로 막아섰습니다. 결과는 드론 200기 이상 발사. 그중 약 85% 이상 요격 성공. 드론은 저렴하고 대량 투발이 가능하지만 GPS 유도에만 의존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AI 기반 요격 시스템에겐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첫 물량이라는 거죠. 이란이 더 빠르고 더 은밀한 드론을 앞으로 투입한다면 게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파타일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마 15로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고 요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은 한 개의 군사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매 시스템은 두 발을 요격했고 중간 요격 레이더가 데이터를 미국과 실시간 공유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요격률은 약 70% 수준. 극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감안하면 이건 방어 측의 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GBU-17 벙커버스터는 핵개발 시설 지하 50m를 뚫을 수 있는 지하 파괴 특수탄입니다. 위성사진과 열화상 정보에 따르면 나탄즈 지하 연구실 일부가 직접 타격을 입었고 시설 가동 중단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실제 사용했던 이 무기를 이스라엘이 이번에 자국 작전에서 투입했다는 건 굉장한 군사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 기지 주변의 GPS 신호를 교란하고 일부 드론을 유도 오류로 유도해 엉뚱한 곳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싸움이 아니라 전자전으로까지 확전된 전투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누가 우세했을까요? 전략적 정밀도 이스라엘 우세, 공격 물량 위협감 이란 우세, 방어력과 요격 기술 이스라엘 앞섬.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합니다. 양국 모두 지금 무기 성능을 시험하는 실전 실험장을 전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단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일부 지역은 시설 복구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이 아무리 협상해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던 이란 핵개발. 이스라엘은 이제 무력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맺고 있으며 드론 기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비공식 정보 공유,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면 지지하고 요격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했습니다. 신냉전의 그림자, 이 전쟁에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직전까지 갔고 이란은 이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중동 국가들은 친이스라엘과 친이란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2의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결국 도시 전체에 공포를 안겨줬고 양국 모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은?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주변 국가들의 개입이 가시화될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벌인 실제 전쟁, 그 무기, 전술, 의미를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핵 개발이라는 위험한 선을 두고 기술과 의지, 그리고 생존이 맞붙은 국가 대 국가의 충돌이었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매 순간 감시하고 우리 일상과도 연결된 현실의 전쟁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끝이 어디로 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을 가진 중동의 내일,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전쟁의 끝이 어디로 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을 가진 중동의 내일,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까?